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일기예보 시간에 아주 날씨가 좋은 날, 화창한 날은 오늘은 햇빛이 강하니까 피부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라고 어나운서가 한마디 끝에 붙입니다. 그 뜻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리기 쉬우니까 가능하면 노출시키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 맞나요?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리는 건가요,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농촌에서 일하시는 논에서 하루 종일 일하거나 또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어촌에서 배 위에나 하루 종일 태양 아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전부 다 피부암에 많이 걸려야죠. 실제로 그런가요? 그리고 그분들 선크림 많이 사용하나요? 그런 것도 잘 사용할지 모르죠. 어쨌든 강한 햇볕을 피할 정도로는 가리되 그렇게 예민하게 주의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면역력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 생활하는 음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좋죠. 골밀도도 우리보다 대개는 다 튼튼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태양광선에서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가? 물론 자외선은 그 파장이 길고 강한 UVA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UVB는 우리 몸의 피부에서 콜레스테롤 원료로 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물론 UVA는 강하게 오래 쬐다 보면은 진피까지 강한 파장이 들어와서 해를 입히기 때문에 멜라노마라는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분은 마이클 홀리 교수입니다. 마이클 홀리 교수는 보스턴 대학교의 피부과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20년간 자기가 재직하던 피부과 교수직에서 2004년에는 해고를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해고당한 이유가 뭐냐? 워낙에 비타민 D에 대해서 미국의 NIH로부터 보조를 받으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연구를 하시다가 2004년에 The UV Advantage, 그러니까 자외선의 이득점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내용은 주로 태양광선을 잘 쬐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서 면역력을 좋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을 냈다고 해서 결국은 해고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워낙에 그러고 나서도 이 마이클 홀릭이 자기 모든 주장을 강하게 연구를 끝까지 하면서 강하게 내놓는 바람에 현재도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자기 명예를 다 회복하고 지금도 연구 중에 계십니다. 홀릭 교수가 2000년도 초에 연구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하면은 이거는 우리 몸에서 골대사, 그러니까 뼈를 만들어주는 데 주로 필요한 비타민으로서 미량 필요한 그러한 지용성 비타민이다. 그렇게 알려졌고 전부 그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마이클 홀릭 교수가 발표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암 발생률도 30%에서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은 암에 걸린 쥐에게, 그러니까 쥐를 암에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쥐에게 비타민 D를 20일간 투여했더니 40%까지 감소시키더라 라는 연구 발표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칼슘 대사가 안 돼서 그룹병, 그런 것은 그 비타민 D 용도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 타입 1의 당뇨, 타입 1의 당뇨라고 그러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그런 어린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타입 1의 당뇨도 사실은 비타민 D 부족이 원인이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물론 홀릭 교수가 아니라 그 핀란드 교수들이 연구를 했지만은 어린이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2000 IU라는 엄청 과량입니다. 그 양을 투여하면서 타입 1의 당뇨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효과가 무려 80%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다발성 경화증 하면은 이거 참 어려운 질환입니다. 뇌, 척수, 시신경 이런데 중추신경계로 이어지는 면역력이 부족해서 오는 그런 질환인데 이런 다발성 경화증도 예방할 수 있고 크론시병 하면은 이건 장에서 구멍이 생기는 병이죠. 이 크론시병 그런 것도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고혈압 등도 전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홀릭 교수는 주장합니다. 2009년에는 라이너스 폴링 인스티튜트 프라이즈를 받으시는데 라이너스 폴링 인스티튜트는 오리건 주립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 라이너스 폴링 인스티튜트는 라이너스 폴링 탄생 100주년 그러니까 2001년도서부터 그 컨퍼런스를 쭉 열고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홀수년마다 열리는데 2009년 컨퍼런스에서 바로 마이클 홀릭 교수가 영양학계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지금 그림에서 왼쪽에 보시는 것은 우리가 태양 광선을 이용해서 내 피부에서 콜레스테롤 원료로 비타민 D를 합성하거나 아니면은 경구로 지금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의약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데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한 것은 전부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콜레칼시페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비타민 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혈액 내에서 이렇게 쭉 그냥 돌다가 그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필요할 때 오른쪽의 형태인 칼시트리올이라는 활성형 비타민 D로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옛날에 2000년도 이전에는 그냥 칼슘 대사만 진행시킬 때 이것이 이렇게 바꿔진다고 그랬는데 홀릭 교수를 중심으로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그러니까 전립선에서부터 피부에서부터 모든 세포에서 내가 비타민 D가 필요하네 그러고 세포 자신이 생각하면 바로 비타민 D가 활성형 비타민 D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전이 자체 세포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의 메커니즘하고 지금의 현대의 비타민 D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온몸에서 대사가 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대사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지금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 조깅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조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마 혹시 그분들 생각에는 내가 아침에 조깅을 하면은 물론 날씨도 선선하고 운동하기도 좋으니까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내 피부에서 비타민 D도 같이 합성하겠다. 두 가지 목적을 같이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침 시간에서 조깅하실 때 죄송하지만은 비타민 D는 합성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은 UVB인데 UVB는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UVB가 지구에 도착하려면은 그 파장의 길이 때문에 여기에 사각이 태양 광선에서 사각으로 햇볕이 들어올 때는 그 UVB가 지구 표면까지 도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햇볕이래야 지구 표면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조깅을 하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는 합성은 안 됩니다. 물론 운동 효과는 있으니까 운동은 하셔야죠. 또 그리고 이 햇볕에서 UVB를 이용해서 그 비타민 D를 합성하면은 우리가 경구적으로 먹는 비타민 D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반감기도 경구용으로 투여하는 비타민 D보다 배 이상 깁니다. 그리고 햇볕에서 얻는 비타민 D는 우리 피부에서 뇌에서만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던 엔돌핀이 피부에서 비타민 D에 의해서도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들어오면 기분 좋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어주는 데 관여를 하고 엔돌핀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러면은 내 따뜻하게 베란다에 거기서 그저 뭐 팬티만 입고 있어도 밖에서 보는 사람 없으니까 비타민 D를 피부에서 합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햇볕을 쬐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UVB는 파장이 짧아서 유리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베란다에 앉아서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만들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태양광선에서 만드는 그 UVB를 이용해서 만드는 비타민 D는 일주일에 이제 밖에 나가서 한 번 나가서 햇빛을 쬐이실 때 반팔 반바지 차림이라면은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햇볕 쬐가지고 뭐 UVA 때문에 뭐 피부가 탈 일도 없죠. 그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이나 3번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은 10,000 IU에서부터 25,000 IU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빛을 이용해서 만드는 비타민 D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지더라도 부작용이 과잉증 때문에 걱정할 수 있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잘 생각하셔서 여름철에 비타민 D를 내가 만들겠다 하는 욕심에서 만드실 때도 잘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예, 그럼 비타민 D는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는 건 대개 1000 IU가 보통입니다. 또 우리나라 법률상 1000 IU 이상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D는 2000 IU짜리도 있고 5000 IU짜리도 있습니다. 2000 IU짜리를 선택해도 괜찮고 5000 IU짜리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내가 필요한 양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의 여유가 있으니까 적당히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외국 시장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시장에는 한 캡슐에 5만 IU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암 환자들을 만나거나 그분들한테 처방을 드릴 때 특별히 5만 IU짜리를 구입해서 쓰십시오 라고 처방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건 고를 때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연령별로 얼마만큼 섭취를 해야 되느냐? 만약 태어나면서 1살 미만이다 그러면은 하루에 400 내지 1000 IU 정도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2000 IU 어쩌다 먹었다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량이다 그러면은 1000 IU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1살에서 12살까지는 1000 내지 2000 IU가 하루 용량인데 이 친구들한테도 얘가 보니까 어떤 날 5000 IU짜리를 며칠 동안 먹었네. 그래서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먹었을 때는 조금 며칠 쉬었다가 다시 1000 내지 2000 IU로 쭉 계속 먹이시면 됩니다. 13살 이상일 때는 1500 내지 2000 IU인데 이렇게 쭉 먹다가 뭐 잘못 먹어서 하루에 뭐 10,000 IU 또 이렇게 뭐 며칠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혹시 과량으로 얼마 동안 못 썼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만큼 날짜를 건너뛰었다가 다시 정상 용량으로 먹이시면 됩니다. 만일 비만인 경우요, 체내에 지방질이 많은 분들은 그 지방이 비타민 D를 끌어안는 성격이 있습니다. 흡착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정상 용량으로 먹어서는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비만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정상량의 2배 또는 3배까지 용량을 늘려서 복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신부는 하루에 1400 내지 2000 IU, 그리고 수유부는 2000 내지 4000 IU. 이것은 수유부는 그만큼 내가 젖으로 또 내 자식한테 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복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성인이다 그러면은 저는 권해드리기를 하루에 4000 IU 정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내가 먹는 음식 속에도 비타민 D가 있는데, 예,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몇백 IU 정도 비타민 D를 추가해서 4000 몇백 IU 다 좋습니다. 그렇게 드셔야 사실 혈중 농도를 체크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혈중 농도는 40 내지 60 IU, 40 내지 60 IU가 아니라 40 내지 60 나노그램이 정상의 양입니다. 그 40 내지 6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를 유지하려면은 사실 섭취량이 4000 IU 이상 정도가 돼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것은 가끔 혈액 검사를 하실 때 비타민 D 양을 꼭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타민 D가 40 미만이다 그랬을 때는 꼭 42 이상으로 올려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비타민 D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훑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